거북이의 머리입니다. 거북이에 자 이래가지고 거북이 꼬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거북이 꼬리 모양 이래가지고 오늘 약자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거북이 있죠. 거북이도 상형이고 또 우리가 용자도 상형입니다. 용은 이제 몸이 서 있죠. 이게 상형입니다. 이 상형 문자 제가 지금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가 받침 불고 갑니다. 제비 몸통입니다. 제비 날개입니다. 제비 꼬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불하자고 했죠. 그래서 꼬리를 지휘자들이 이렇게 옷을 해가 입죠. 그래서 연미복이라고 합니다. 제비 꼬리 뒤에서 보면 지휘자의 꼬리가 이런 옷이잖아요. 지휘자의 옷은 그 연미복 꼬리 밑에서 갖고 이것도 상형입니다. 상형들만 제가 엮어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상형 문자들만 재미난 글자들을. 근데 이제 어쨌거나 오늘 이제 하나 질문 들어가요. 배울 학자가 한번 해보세요. 배울 학자는요 여기 이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바닥 배철이로 맞아가면서 집에서 어른한테 공부를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에 손바닥을 맞아가면서 자식에게 가르친다. 그럼 글자자들은 집에서 자식한테 글자를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칠 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이 칠곡자입니다. 어쨌거나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회초리 문화입니다.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가르친다. 육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들 자자의 거꾸로 모양입니다. 아들 자자 거꾸로 하니 이렇게 됩니다. 자식이 아들 자자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머리고 이건 꼬리입니다. 아들 자자의 거꾸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몸, 이 몸입니다.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기르는 모습입니다. 그 기를 읽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길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놀라고 제가 참국지했던 부분입니다. 여자가 돈 걸고 나가가지고 승진한다는 거, 질투하는 거, 질투할 때 투자. 그리고 여자가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시집이라는 거. 여자가 생각하자. 여자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데가 친정에서는 편안하게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더라도 용서가 되고 가족들에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시집에 갔더니 말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고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데가 여자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데가 어찌 보면 오늘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시집이 되고 시집 시자, 시대, 시부모, 그리고 시동생, 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해도 우리 시 그러면은 시댁 그러면 시자가 한자가 아닌 줄 알아요. 시집 시자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이 싫으니까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고 할 정도로 그런 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뭐 제가 한자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자가 이렇게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한자는 그림입니다. 이야기고 제가 항상 이렇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자는 이야기다. 모든 한자는 회의 문자 모아가지고 뭘 뜻을 모아가지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다. 그래서 화석이라고 그러죠. 되었다.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ud어서 돌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돌을 쪼개보면 안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사실이 변형 안 되고 아주 사실인데 한자는 화석이다. 한자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한 가지 똑같이 어르신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봄날입니다. 이게 한자에서는 작다, 작을 요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변형돼가지고 오늘날 한자에서 이렇게 씁니다.
작은 아이를 얘기합니다. 작은 아이. 그 작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힘을 가진 아이를 갖다가 어릴 유자를 작은 힘을 가졌다. 작은 힘을 가졌다. 그래서 유치원을 했죠. 어릴 유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유치하다, 유하다. 뭐 아이 하자 같은 상형이죠. 유하고 아이 하자. 아이 머리고 아이 발이. 아는 머리하고 다리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큼직한 머리하고 이게 아이 하자입니다. 또 아까 유하 그러면 유하다 유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작고 작은 또 작고 작은 꽃은 흰꽃입니다. 작고 작은 꽃이 피어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작고 작은 꽃들이 많이 피어집니다. 그게 어디 피어 있습니까? 나무에 피어 있습니다. 작고 작은 꽃들이 나무에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매우 즐거워합니다. 즐거운 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또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깽가루도 치우고 음악도 울리면서 놉니다. 그래서 음악 악이라고 해요. 발음은 세 가지가 됩니다. 락, 료, 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젊은 락이라고 여기서 이제 락이라고 하면 락하고 관련된 글자를 보면 이게 이제 여자가 이 글자는 오나라 오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소리 칠 오자입니다. 큰 소리 칠 때는 뭘로 큰 소리 치죠? 입으로 큰 소리 치죠. 입구자 밑에 큰 대자가 있잖아요. 입으로 큰 소리 칩니다. 이거는 제꼈단 말입니다. 목을 뒤로 제꼈단 말입니다. 입으로 큰 소리 치면서 목을 뒤로 제쳐가면서 입으로 큰 소리 친다는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여자가 큰 소리 치면서 막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이게 즐거워하는 모자입니다. 놀모자는 오락치라 이래요. 오락. 그리고 큰 소리 치면은 가끔 실수하고 오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큰 소리 치서 하면 안 됩니다. 말로서 큰 소리 치가지고 떠들어 제치면은 거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릇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릇될 모자입니다. 네, 그릇될 모자입니다. 말씀은 이거는 여자가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큰 소리 치면서 노는 거 이거는 즐길 모자입니다. 말로서 큰 소리 뻥뻥 치면은 후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릇되고 잘못된 거 잘못 오자 그릇된 오자 이런 식으로 발전대가 번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작고 작은 하얀 꽃들이 오늘날 치면 아마 벚꽃이나 살구꽃쯤 될 것 같습니다. 봄날에 작고 작은 하얀 꽃들이 나무 위에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밑에서 즐겁게 놀고 좋아하고 음악을 띵각띵각 울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해서 이 글자는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자를 갖고 오락하지. 오락. 그리고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갔더니 표구를 해가지고 그러놨습니다. 이래서 표구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 딱 치고 아는 사람이 야 낙산 낙수로다. 뒤에서 손 흘렸는데 낙산 낙수로다 하면 안 되죠. 이때는 요자로 해야 됩니다. 요산 요수라고 해야 됩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는 말이 있죠. 인자는 어진 사람은 요수 요산이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자는 요수가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바다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산의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산요수라고 할 때 이때는 요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때는 저 음악이라고 해야 돼요. 음요라고 해도 안 되고 음락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이때는 음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음악락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몇 개 됩니다. 세 개의 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 다르게 써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나무로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본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 뿌리입니다. 이건 땅입니다. 이것이 나무의 땅. 여기에서 한자는 그림에서 따봤습니다. 그림 그 자체는 아닙니다. 땅이고 나무 윗부분이고 뿌리 부분. 그래서 오늘 나온 제가 나무목이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 나무가 이리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해가 나무에 걸렸네. 해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빨간 거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해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해가 나무에 걸린 쪽이 무슨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중국에서 보면 그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나무에 걸렸더라. 그것이 동쪽입니다. 이 동력동자를 이렇게 씁니다. 맥없이 한자에서 획수 따라 쓰다 보니 그런데 한자를 획수 따라 쓰면은 어렵습니다. 글자대로 해야 됩니다. 나무에 해가 걸린 아침에 나무에 해가 걸린 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동일동이 한결 편하게 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 3개하고 삼수변을 합니다. 2개는 바짝 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음 빙이라고 합니다. 이 물 숫자입니다. 물이 겨울이 되면은 얼음으로 딱 얼어버려가지고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얼음이 빙수 얼어버립니다. 그래 하듯이 점 2개하고 점 하나는 얼음으로 표현합니다. 한자에서. 그럼 이거는 보십시오. 동토입니다. 원땅입니다. 왜 동일동자가 붙었을까요? 중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저 동나라 여기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그러면 중국에서 여기서 봤을 때 위에 여기 하얼빈이라고 그러죠. 하얼빈 이쪽이 중국에서 동쪽입니다. 이 서쪽에는요 사막입니다. 전부 다 땅입니다. 동쪽에 물이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거 얼동자입니다. 우리가 동족, 방족 그러죠. 엄발의 오대사이 할때이 얼동자인데 동쪽이 중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정학 쪽으로 봤을 때 동쪽이 물이 있는 곳이 동쪽에서 얼음이 얼다. 그래서 얼동자를 동력동자를 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나무동자가 있으면 나무의 밑둥지 뿌리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뿌리 본자입니다. 뿌리는 근본이죠. 근본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책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특히 그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가고 뿌리를 알아가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려 해서 그것까지 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기 안 붙고 이제 여기 붙습니다. 여기 안 붙고 여기 붙었습니다. 밑에 붙은 뿌리인데 위에 붙었어요. 그것도 짧게. 나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겁니다. 나뭇가지가 짧게 나왔습니다. 몸입니다. 아직도 다 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으로 아닐미자를 씁니다. 우리가 다 자라지 아니한 아이를 미성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금을 하는 미수금이라고 아니다 할 때 미자를 씁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끝까지 다 자라버렸어요. 위에가 깁니다. 끝까지 다 자란다 그래가지고 끝만 자랍니다. 연말. 우리가 끝에 났다 그래 말자 하고. 그래서 이건 끝말자. 다 자라지 않냐 아닐미자. 밑에 났다고 해서 뿌리다 그래 뿌리 본자. 그리고 또 여기 있으면 아닐미자에다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지를 지금쯤 꺾으면요 수액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걸 꺾어가지고 가지를 보면 아직까지
가지를 톡, 이거는 행위로서 뭔가 행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건 한자에서 행동, 행위. 다 자라지 않냐 작은 가지를 다 꺾어봅니다. 그래서 수액이 나오면서 나무 가지가 약간 붉더라. 그래서 붉을 주잖아. 붉다고 한자를 표현할 때는요, 이 실입니다. 실을 만들 때 중국에서는 파란색 실을 안 좋아합니다. 검은 실도 안 좋아하고 흰 실도 안 좋아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실은 붉은 실입니다. 실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붉은 실을 만듭니다. 그걸 할 때. 그래서 붉을봉이라고 합니다. 붉다고 표현한 겁니다. 붉을주, 붉을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붉은 거. 자, 이것은 이제 흙입니다. 흙 중에서 붉은 흙이 황토입니다. 거기서 불처럼 불더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불처럼 이 불화가 이렇게 변합니다. 불화가 짝대기 하나, 둘, 셋, 네 개 하듯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그를 미학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이게 이 불화의 변행입니다. 불화의 변행 이것 말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자 모름 달치기 태웁니다. 얘가 이걸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 안 넘어지니까 묶어놨습니다. 땅에다가 밑에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무단을 묶어서 땅에다 씌워놔놓고 거기다가 이 불하는 전 4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렀습니다. 재만 남았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그래서 없을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없을 문자 반대는 있을 문자입니다. 이거 손이라고 표현하자고 그랬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는 육달을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달이 이렇게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이 구름입니다. 달은 이렇게 초생달입니다. 그래서 초생달에 걸쳐진 이 달이를 해서 오늘날 달을 잘했습니다. 육달이라고 할 때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를 잘라보니까 요즘 말로 마블리가 그죠. 기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라는 것. 그래서 어차피 달을 쓸 때 한 가지 글자 형태에 따라서 사람 몸이나 고기를 나타낼 때는 그냥 육달을 일반적인 달을 할 때는 달을 하늘에 떠 있는 무 얘기합니다. 여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와 유예 이런 것들이 밑에서 점 4개 이루어지를 전부 다 불이라는 뜻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한자에서는 붉을주, 붉을홍, 붉을적. 그래서 붉다고 표현하는 한자 전체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손에서 던지는 거 한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자 편 전체에서 손을 표현하는 것은 6가지 뿐입니다. 6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모든 한자에서 아 저 손이구나 라고 그 글자가 말하고 이 손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 손은요 우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 손목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수의 형태입니다. 이거 반대로 뻗어서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털모자를 합니다. 이리 가면 털모자고 여기 가면 손입니다. 손수입니다. 여기 손이 보이시죠? 손을 모았어. 절할 때 이리 하면 건달이잖아요. 손과 손을 모아서 하나로 포개입니다. 손과 손을 모아서 하나로 포개입니다. 손과 손을 모아서 하나로 포개가지고 절할 때는 반드시 손과 손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배자입니다. 손과 손을 하나로 포개해서 모아서 할 땐 절이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걸 예배라고 하죠. 배례라고 하면. 그러니까 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손을 표현하는 게. 자, 이거 여러 개인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2개만 하자. 이 손수입니다. 이 글자는 무조건 손입니다. 해볼까요? 여기서 손을 합치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이 10자입니다. 10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누가 장난칠까 싶었어.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근데 10자를 더 이상 장난 못 치게 우리가 계약에서 숫자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손을 합치면 몇 개다? 10개다. 그래서 10자입니다. 이 뜻은 1번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죽을 수. 네. 이걸 주우려 그러면은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걸 주울 때 한 손으로 주면 못 줍습니다. 그래서 손을 합쳐서 이래 해가지고 줍습니다. 그래서 줄 서자입니다. 줍는다. 줄 서. 그래서 우리가 석등물 그러죠. 석등물 찾아가십시오. 안내만 걸려. 석등물에 죽을 수 있죠. 이거 얻을 득자고.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손을 합치면 10개다. 해서 10시. 두 번째는 손을 합쳐서 뭔가를 무거운 걸 주울 때는 손을 합쳐서 줍는다 해서 줄을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개만 나올 때는 이걸 붙입니다. 이것도 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가지고 책을 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러죠. 요거는 칠타자입니다. 타격할 때. 이거는 고물의 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정입니다. 그럼 고물의 정은 상형, 고물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 타작하고 나서 나락을 이렇게 필 때 그걸 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열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가을에 쓰는 거. 이거 나락, 이거 고물입니다. 그 음열이 생긴다 그래서 고물이죠. 근데 장정입니다. 어른입니다. 가사라. 머리에 가시 쓰는 어른입니다. 장정입니다. 그래서 손에 몽둥이 들고 장정이 이걸 패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친다 할 때 칠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입니다. 요 손은 자 손에 아까 그랬죠. 손에 고기입니다. 이 6달을 아니고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다. 있을 유자입니다.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를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영어로 하면 have 가지고 있다를 갖다가 글자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기가 중요했겠죠. 고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있다. 네 고기 가지고 있니? 고기 가지고 없니? 뭔가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 가치 기준을 나타낼 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고기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그 사람 손에는 고기가 있다 없다 그걸 표현할 때 있다 없다를 표현할 때 고기로 기준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를 할 때 고기.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주먹지 모습, 이게 손의 모습입니다. 이거하고 같은 모양인데 약간 변형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약간 비슷한 말이 됐죠. 이것도 손입니다. 이게 손인데 다른 말로 또 우자라 그럽니다. 그 손으로 하고 또 하고 뭔가를 자꾸 한다 해서 또 우자라 그럽니다. 이 손으로 뭐 한 개만 가만히 있으니까 손은 자꾸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글자 속에서 단독으로 쓸 때는 또 우자인데 다른 부수들과 결합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발현할 때는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로 표현된 거. 요거도 손. 요거도 손.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다니는 벗이죠. 친구죠. 이 벗자입니다.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핸디 있는 거. 손에 손잡고 가니까 벗이더라. 요거도 손. 요거도 손. 아까 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손. 요거는 자, 구름이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일이 있습니다. 구름이 많습니다. 많은 걸 이제 두 개만 표현했습니다. 구름이 있고 떠서 이렇게 물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구름에서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일이 있습니다. 그 구름에서 물방울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뭐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한자는 그림 그 자체는 아니다. 생각해서 지가 필요한 만큼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름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비유자입니다. 그래서 비유자에서
비처럼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데 그걸 손에 받아 담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비는 햇빛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데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눈입니다. 눈설자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데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눈이더라.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각 지방에서 올라온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라 때 이제 문자를 정리할 때 눈설자라고 하는 게 한 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합당하겠다. 이 이야기가 가장 간명하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때 좋겠다 싶어서 눈설자로 이게 채택돼가지고 오늘날 눈설자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지 말라라고 명령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눈설자. 하늘에서 빛으로 내리는 겁니다.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눈이더라. 또 다른 얘기로. 자, 하늘에서 빛처럼 내립니다. 내리는데, 빕니다. 이거는 이런다. 이건 이 모양입니다. 이건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윗입술, 아래입술 사이에서 이거는 사사라고 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혀의 모양으로 이 윗입술과 아래입술 사이에서 혓바닥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문자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러다, 이럴 문자입니다. 이럴 문자. 비가 오기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비가 오기라고 말하고 있다. 비가 오기라고 이러고 있다. 왜? 구름입니다. 구름이 보고 좀 이따 비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비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구름이다. 그 구름 문자입니다. 구름 문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걸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눈이고 눈설자고 구름 문자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손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제가 그 다음에 한 개 더요. 6개입니다. 하나, 둘, 5개죠. 한 개는 요겁니다. 이걸 손톱조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게 이 손톱조라고 하는데 손톱으로 이제 파충류할 때 이거 들어갑니다. 파충류는 막 핥히는 거잖아요. 파자, 핥힐 파자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손이고 손으로 쓰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쓸 때는 손톱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덮었습니다. 손을 덮었습니다. 손을 덮어 잡았습니다. 손을 덮어 잡으니까 무엇이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빨리 안 움직입니다. 그것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걸 디지올 치라고 해요. 천천히 뒤져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수에서 공부할 때 이게 뒤집어 치라. 이거 들어가는 건 천천히 슬로우이 됐습니다. 손을 덮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으로 천천히 서서히 이게 생겨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이렇게 됩니다. 손을 덮고 앉으니 마음으로는 요새 사람들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절대 빨리 안 움직인답니다. 이 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덮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덮어 잡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성끼리. 그러니까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랑을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괜히 손을 잡는다. 손을 덮어 잡으니까 마음에서 서서히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사랑이라는 표현이 손조자입니다. 여기다가 여자가 들어갑니다. 손으로 여자를 덮어서 손으로 여자 위에 손을 얹어주니까 여자가 물론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하겠죠. 사랑하는 사이에 손으로 여자 위에 손을 덮어 얹어주니까 여자가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할 타자입니다. 이게 옳을 타자, 편안하다, 옳고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당하다 할 때, 타당할 때 옳다. 그래서 할 때 옳을 타자, 편안할 타자라고 할 때 여자 위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고
편안하다, 옳다라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손으로 해서 이 6개가 한자 전체에서 6개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손으로 풀어서 얘기가 나오면 딱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아이들이 쉽게 재미나게 여기는 이 글자더라고요. 중국집에 가니까 이런 거 봤대요, 지금. 중국집에 가니까 밀어도 되고 땡기도 되고 지 맘대로 문이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이게 문이더라고. 맞아요. 이거 뭔 글자겠지? 이거 하면 바로 문이네요. 아들 바로 알아맞힙니다. 야, 이 글자가 어떤 사용이 있어? 이거 뭐지? 이걸 어려워합니다. 요렇게 해도 어려워하는데 이걸 알아맞히더라고. 이걸 하더니 이거 뭐지? 그러니까 도깨비 뿔? 뭐 이렇게입니다. 이거 내 산이다 이래가지고 이 산 모양이거든. 이건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물으면 10명한테 물으면 10명이 다 문이네요. 그럽니다. 중국집 가가지고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문문자입니다. 요 문문자에서 우리가 이제 변형되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에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해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정지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정지. 무엇을 하나 정지를 하는데 딱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문 틈 사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부엌 안에 있는 잔잔한 미세먼지들이 마치 영화관에 가가지고 환등기에서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막 이렇게 보이듯이 그걸 우리가 그 물리학 전문으로 킨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 틈 사이로 해가 쫙 비칩니다. 문 틈 사이로 해가 쫙 비칩니다. 문 틈 사이로 뭐가 비칩니까? 해가 비칩니다. 그래서 문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틈이라고 합니다. 사이라고 합니다. 음은 간이라고 합니다. 사이간. 그래서 사이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요. 이 문이 있으면 이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질문하고 할 때 그냥 편안하게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방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반드시 어른한테 내지는 머슴이 주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문 밖에서 질문을 할 때 눈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문 밖에서 입으로 묻습니다. 올 장작 다 팰까요? 마님. 문 밖에서 물어야지 문 열고 들어가 안에서 마님. 장작 저 어떡하니? 일 안 묻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묻는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 묻는 형식이 이랬다는 거죠. 반드시 문 밖에서 입으로 정중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묻는다, 질문한다 할 때 물을 문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무복이 들어갔습니다. 이리 이제 옛날 같은 우리 문이 있습니다. 큰 집에 대문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 문 앞에 우리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 앞에 큰 나무가. 문 앞에 있는 큰 나무에서 달을 보고 시를 짓기도 하고 문 앞에 있는 큰 나무에서 여름에서 쉬기도 합니다. 예, 나무 옆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쉬고 논다 그래서 한가할 한자입니다. 한가할 한자. 그래서 문 앞에 있는 큰 나무에서 한가하게 쉰다라고 할 때 한가할 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문이 있으면 이게 말하자면 빗장입니다. 빗장이 있으면 그래서 이 빗장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딱 홈이 파놨습니다. 그죠? 옛날에 나이 어르신들 이 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요거 착 열면은 열립니다. 그래서 열겠잖아요. 오픈한다. 이걸 딱 걸쳐놓으면 이제 박아놓으면 이제 닫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잡아 빼면은 이제 큰 대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열린다 해서 열리겠죠. 이 반대말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빗장을 이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하나를 표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게 박아놨습니다. 닫을 빗장을. 그래서 세게 박아놨습니다. 닫을 빗장. 열고 닫고 하는 그 나무의 빗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열고 닫고 닫을 패 열게 이렇게 해서 나무 목재가 여기 또 한 개 더 이제 우리가 햇빛이 천둥번개 번쩍 치는 걸 성광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광 그 당시 때 번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번개 표현 안 하고 문 안에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호롱불 켜놨겠죠. 호롱불 켜놔놓고 호롱불이요 켜놔놓고 내가 호롱불 앞에서 뭔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요 불빛 때문에 비춰가지고 문 밖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모습이 번쩍번쩍합니다. 왔다 갔다가. 그래서 이게 번쩍일 선자. 그 성광이라고 하면 번쩍이는 불빛이 성광입니다. 번쩍이 선자. 문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번쩍번쩍 하더라. 번쩍인다면 번개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문 안에 사람으로 호롱불하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흙바닥입니다. 한자에서는 흙바닥이 엄청 많이 나요. 요즘 콘크리트 흙바닥, 아스팔트는 많이 지금 옛날에는 한자는요. 전부 다 물, 흙, 구름, 바람, 비 이런 것들로서 글자가 다 만들어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고 해고, 달이고 그런 몇 가지 요소들만 딱 알면은 한자를 이제 이야기로 막 겪어가면서 막 한자를 쳐다보면 한자 지가 내한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흙바닥을 걷다가 흙길이죠. 요즘은 아스팔트 흙길을 걷다가 지팡이 짚고 가면서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흙길을 가다가 이제 하도 지쳐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퍼지고 앉습니다. 보이소? 이렇게 퍼지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퍼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깁니다. 그래서 흙바닥을 지팡이로 짚고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퍼질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분이 이제 늙으신 분이구나, 노인이구나, 늙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지팡이를 반드시 짚고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앉아 쉬는 모습을. 젊은 장정은 이게 장정입니다. 아, 이거 그때 힘이 좀 아주 힘이 있어 보이죠. 이거는 머리 부분입니다. 가설 쓰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수가 있죠. 그래서 얹은다고 이거는 미친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원래 이겁니다. 이거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흙을 짚고 지팡이를 짚고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서 늙을 놓자. 이 늙을 놓자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 들어갔습니다. 이 늙은이를 아들이 얻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략돼가지고 아들이 얻고 갑니다. 그 아들은 효자라고 합니다. 효자를 어떻게 표현할까? 아, 늙은 어미를 아들이 등에 얻고 갑니다. 그래서 효자는 이런 데서 효자라고 표현하면서 효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늙은이를 아들이 얻고 간다. 늙은 어미를. 그래서 효도 효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늙은 효자와 효도 효자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사람 다 늙습니다. 늙으면 그 자식이 아들이 얻고 가니까 효도로 얻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을 볼 때 제일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요 글자를 물으면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 한자를 도금을 써보시오 그러면 아들은 뜻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이 글자를 이제 가르쳐 주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전쟁을 해서 게임을 해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개거든요.
조개입니다. 요새 보면 키조개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여기서 나온 글이, 여기서 오늘날 각을 갖춰가지고 조개패라고 합니다. 키조개에서. 자, 조개를, 이거는 이제, 이거 손입니다. 손에 해줄 들고, 탁탁 치다는 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가 오늘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것이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칠복이라고 합니다. 친다.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부수의 이름은 복이라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한자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칠복이 뭔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뜻도 생각 안 하십니다. 왜 한자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죠? 그러면 그건 뭐라?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글자를 이렇게 걸을 문이고 하는데 그거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는 칠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오는데 여기서 이거와 같이 칩니다. 하여튼 저하고 한자 공부를 만약 하게 되면 이거는 영어로 하면 히트. 친다 라는 뜻이고 음은 복이라고 한다. 이제 칠복입니다. 그래서 조개를 치면 조개가 깨지죠. 깨지니까 경기를 해야 깨지면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질패, 질패, 패라고 합니다. 이 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패자를 이제 배웠어요. 패자는 배웠는데 패자가 4급 글자입니다. 이거는 8급 글자입니다. 그 전에 배운 거죠. 한자 제일 먼저 동서남북 할 때 나왔습니다. 다 전부 내렸습니다. 패북습니다. 요걸 뭐라고 써야 맞겠습니까? 국자는 틀린데 뭐라고 써야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게요, 1번부터 방위를 나타낼 때 북녘북이라고 씁니다. 북녘북, 방위를 나타낼 때 북녘북. 두 번째, 북녘북과 다른 게 달아난다. 경기에서 지고 싸움에서 지고 달아난다 할 때 달아날 대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 한 사람은 달아난 쪽이 북쪽이더라 해서 달아났습니다. 던지고 앉아있죠. 던지고 앉아서 달아난 겁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달아날 때는 북쪽으로 달아난다. 그래서 북녘북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달아날 때 이걸 읽을 때 패북이라고 안 되고 패배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대패라 그러죠. 크게 패다. 그리고 우리가 아깝게 패인 걸 석패라 그러죠. 석패다. 아까울 석자입니다. 대패, 석패할 때 이렇게 씁니다. 어쨌거나 시험에서 이걸 쓰라고 아들이 패북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때 북녘북자만 알았기 때문에 달아날 배자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가인은 안 배웠기 때문에 패북이라고 쓰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래 됐습니까? 여기서 마칠까요? 안 그러면 몇 글자 조금 더 할까요?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뭐 좋은 게 있으면 하나만 더 하지. 예, 그러면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요, 제가 정말 이거 너무 놀랐습니다. 화장실 가면 우리 보통 이렇게 좀 한자를 즐기는 데 가면 해무소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배워서. 그죠? 근데 한 개 더 봤습니다. 떡하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안 써놨고 딱 한자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가더라고요. 그 찻집입니다. 인사동에, 서울에. 그 갔더니 한자로 딱 나무를 이만하게, 나무를 이만해요. 이만하게 해가지고 이리 딱 써놓은 거예요. 저기 어떤 게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에 생각 안 했다니까요. 이걸 처음에 생각 안 하고 그래 오래 앉아있지 말아서 그랬구나. 왜 걸리고 왜 뒤에 사람들 기다리니까. 자, 유시 시간을 가진다. 시간을 가지지 마라. 어떻게? 마이 시간을 가지지 마라. 오래 앉아있지 마라. 난 이 소리일 줄 알았어요. 야, 한자로 의미 잘했네요. 그게 아닌데요. 이건데요. 그러랍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걸 한자적으로 뜻을 풀었단 말입니다.
촉이 오기를 시간을 많이 가지 마라. 왜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썼답니다. 참 재미나게 한자의 유의를 즐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 껍데기가 많다 소리입니다. 땅 껍데기가 여러 층이 있더라. 그 여러 층이 땅 껍데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옵니다. 뚫고 올라옵니다. 햇살이 커지니까. 햇살이 커지는 시절에 이 두꺼운 땅 껍데기를 뚫고 싹이 올라오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그래서 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꺼운 땅 껍데기를 싹이 뚫고 올라오더라. 햇살을 보니까. 그 계절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봄을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스프링이 우리가 잡아당기면 통통통통 피죠.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 그래서 스프링이 스프링을 잡아면 통통 핍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스프링이 튀어 올라오듯이 올라오다. 그래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 혈자입니다. 이 부분이 머리 이마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얼굴을 나타내는 코 중심, 코 스스로 자는 나 스스로는 얼굴을 나타내는 나 얼굴 중에서 주한 코를 얘기합니다. 이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 첫 번째 나 스스로 자 영어로 말하면 셀프죠. 셀프고요. 두 번째 이거는 내 얼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뭐뭐로부터 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자고로 여자는 솜씨가 있어야 된다 할 때 처음에 저도 자고로 몰랐습니다. 자고 이래의 약자로 자고로. 그래서 이 말은 예로부터 전해 오기를 이 말입니다. 자고로란 말은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어떤 속담이 정해지듯이 자고로 여자는 솜씨가 있어야 된다. 자고로 남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하듯이 자고로란 말은 자고 이래의 약자인데 자자가 스스로 붙어라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자는 이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얼굴입니다. 요거는 머리 이마선입니다. 머리선. 그래 이거 수염입니다. 이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전체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머리혈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 자체 머리혈. 근데 머리혈인데 여기서 이게 생략됐습니다. 이게 생략되고 머리를 숙이고 아까 그랬죠. 이 천천히 글을 세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글을 세라.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갑니다. 왜? 하도 더우니까. 이때 막 열심히 땅 파고 이리 하면 쓰러지죠. 탈진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하도 더워서 천천히 가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여름. 이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말인데 열매가 연다 해서 여름.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계절. 열매가 열린다. 열리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계절. 열매가 열리는 계절은 태양이 내리쬐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열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벼화라고 합니다. 이 벼가 나무의 형상이 있어요. 벼의 뿌리입니다. 벼의 뿌리고 이제 벼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벼를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벼화입니다. 벼화. 그래서 이제 벼고 벼가 익어서 온 우리가 불 탄 것처럼 덜그더라. 벼가 익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예, 가을입니다. 벼가 불타듯이 익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 그 다음에
이거 역시도 천천히 아까 했죠. 디저월치 천천히 슬로우의 뜻입니다. 자, 계절 중에서 제일 오래 밀어 제일 늦게 오는 계절. 봄을 첫 계절을 잡았습니다. 24절기 중에서 처음을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지나서부터 나오는데 하여튼 맨 마지막에 이제 겨울을 봄으로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천천히 오는 계절이면서 그 계절에는 얼음이 없죠. 그래서 얼음을 표현해 줬습니다. 맨 마지막에 천천히 오는 계절로서 얼음이 오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겨울입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입춘대길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여름처럼 하지를 알고 그래가지고 가을도 알고 겨울도 알고 저는 처음에 영어로 피서가 미국말도 알았어요. 분명하게 피서간다 그러면은 왠지 우리말이 아닌 것 같아서 분명하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고 PRP체에 더 있었잖아요. 이 놈자자입니다.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위에 해가 있고 사람 위에 해가 쫙 내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더울 숫자더라고요. 이게 더울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김해 가보니까 이리 써놨더라고요. 놈자자입니다. 사람입니다.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이거는요 모래벌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큰 모래젖자입니다. 모래섬 젖자입니다.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라 그러면 그게 뭔가가 삼각주매로 형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모래벌판 위에. 그래서 김해 가면 대전은요 모래벌판 위에 당을 대저라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이 대전이에요. 대전. 아 그렇구나. 이 동네에 뜻을 담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제 지명들을 보면요. 석전 그러면은 돌밭이다. 죽전 대밭이다. 그리고 우저가면 이거 있잖아요. 갈촌 저가 진주 밑에 갈촌. 그거는 식물이 많은 동네다. 갈촌. 우리 저자들 가면 하동이다. 섬진강에서 보면 동쪽이 이 동네는 하동입니다. 섬진강에서 강하자 아닙니까? 강하자, 물하자. 섬진강에서 동쪽에 있는 데가 하동이더라. 하동. 그리고 뭐 옆에 가면 우리 하만 있잖아요. 이 모두 다 한자입니다. 에브리바디 모두 다 편안하게 살더라. 왜? 하만 가면 들판이 늘어납니다. 예로부터 하만 가면 덜이 늘어납니다. 덜이 늘은 데끼리 묵고 살만하니까 의식이 족하니까 예제를 알고 그래서 의식 족이지 예제를 알더라. 하만은 모두 다가 편안하게 살더라. 왜? 들판이 늘어나니까. 저기 이제 전남에 가면 한평 있잖아요. 그죠? 한평 있죠. 누구나가 다 평안하게 살더라. 그 동네도 예로부터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이 늘어나는 게 한평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지명을 보면 한자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특성들도 나타나 있고 많은 것들이 저는 이제 어디를 가면은 그 지명을 딱 보면은 한자로 먼저 딱 검색합니다. 전국의 지명. 그 네이트 가면은 그 지식 검색한 누르면은 그 지명 예를 들어서 석전이다. 뭐 석전이다 그러면은 석전리를 그런데 한자로 탁 치면 석전이냐면은 돌밭이다. 그 동네 돌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마산에 가면 또 한 동네가 오석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석동. 딱 지금 처음에 몰랐죠. 왜 저게 오석동이지? 그 동네에 까마구가 많고 돌이 확실히 그 동네는 돌이 굵직굵직한 돌들이 막 엄청나게 돌이 많다. 그 계곡이요. 그 계곡에 돌도 많고 그 동네 예로부터 까마귀가 많았답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까마귀와 돌이 많은 동네가 오석동이라고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온천 그러면 부산은 온천이잖아요. 온천. 그럼 뭐 하여튼 서울에도 그렇고 부산도 지하철 타보면 한자를 써놨어요. 그 한자로만 봐도 저 동네의 특징을 이렇게 대충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자 속에 우리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